방사성 폐기물의 정의는 첫 번째, 방사성 물질이며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두 번째, 방사성 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입니다. 현장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하면 방사성 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표현은 폐기의 대상이라는 것이 당연히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성 폐기물의 정의를 보면 창고에 잘 보관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이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기로 정하면 방사성 폐기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방사성 폐기물을 정하는 핵심 단어는 폐기의 대상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용 후 해결료도 폐기하기로 결정되었다면 방사성 폐기물이 됩니다. 방사성 폐기물은 크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구별합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반감기 20년 이상이며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이 g당 4100kcal 이상 포함되어 있으며 열 발생률이 1 세제곱미터당 2kW 이상인 경우입니다. 숫자를 이용해서 어렵게 표현했지만 사용 후 해결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외의 방사성 폐기물로 정합니다. 즉, 사용 후 해결료를 제외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로 생각하면 됩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성 폐기물의 농도를 기준으로 다시 극저준위, 저준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구별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극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농도가 가장 적은 것이며 저준위, 중준위로 갈수록 농도가 더 큰 폐기물입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도 가능한 형태가 RI 또는 RG의 허가 제도와 동일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고 각종 서류가 첨부됩니다. 안전성 분석 보고서, 안전관리 규정, 품질 보증 계획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익숙한 서류입니다. 다른 서류는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서와 방사성 폐기물에 특화된 서류들입니다.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 규칙입니다. 먼저 기술 능력 확보 여부와 기술 수준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장비 기준은 방사선 측정기 세대, 방사능 측정기 세대, 취급 및 운반 장비 1대 이상입니다. 인력 기준은 SRI입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폐쇄 후에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방법은 심층 처분과 천층 처분으로 구분되며 천층 처분은 다시 동굴 처분, 표층 처분, 매립형 처분으로 구별됩니다. 천층 처분 중 동굴 처분은 폐쇄 후 200년 이하, 표층 처분과 매립형 처분의 경우 300년 이하의 범위에서 폐쇄 후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허가 기준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 적합할 것입니다. 이 기준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기준은 RI 사용 허가에 배기 또는 배수 중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정했던 것과 같습니다. 단지 폐기물을 보관한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추가된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기 또는 배수 중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 기준은 RI 사용 허가와 같이 배수 중의 배출 관리 기준과 배기 중의 배출 관리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단 다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단일 시설의 경우 시설의 경계에서의 연간수량입니다. 그림은 사람을 형성한 것으로 사람 안쪽에 있는 숫자는 내부 피폭, 바깥쪽에 있는 숫자는 외부 피폭의 기준입니다. 기준은 기체 상태 방출물과 액체 상태 방출물로 구별합니다. 기체와 액체 상태이므로 당연히 내부 피폭을 일으키며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먼저 기체 상태 방출물에서 발생하는 감마선과 베타선에 의한 흡수 선량 기준을 제시합니다. 감마선 0.1mg, 베타선 0.2mg입니다. 보관 중인 방사성 폐기물의 상당량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 C14, 방사성 요드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제시합니다. 장기에 대한 등가설량 0.15mSib입니다. 원인이 되는 방사성 핵종을 지정했으므로 방사선의 종류가 베타선 혹은 감마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 가중치를 적용한 등가설량을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등가설량이므로 단위가 mSib입니다. 동시에 액체 상태 방출물에 대한 장기의 등가설량은 0.1mSib입니다. 다음은 외부 피폭에 대한 기준입니다. 기체 상태의 방사성 물질은 내부 피폭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불활성 기체나 삼중수소는 몸에 흡수되지 않으므로 내부 피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과정에서 외부 피폭만 유발합니다. 더구나 삼중수소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외부 피폭에 대한 기준을 기체는 유효설량 0.05mSib, 액체는 유효설량 0.03mSib로 적용합니다. 피부에 대한 등가설량으로 별도의 설량 한도를 정한 것처럼 피부에 대한 등가설량 기준 0.15mSib를 별도로 지정했습니다. 같은 부지에 여러 개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이 모여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부지의 가장 바깥쪽인 제한구역의 경계에서 갑상선에 대한 등가설량 기준 0.75mSib와 유효설량 0.25mSib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변경허가 시에는 변경전후대조표, 공사 시행 중에는 공사계획과 방사선 장애방어계획, 허가증을 제출합니다. 변경되기 전의 것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라는 항목이 어색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관례적으로 심사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 전후 대조표라는 이름으로 변경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공고할 때도 변경 전후 대조표를 함께 공지합니다. 변경 전후 대조표는 개정된 내용을 쉽게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서류가 수천 장에 이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RI나 RG의 사용허가에서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의 대상인 성명, 주소는 사람이 바뀌거나 이전으로 주소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름을 개명하거나 행정구역상의 주소가 서류상으로만 바뀐 경우입니다. 폐기물 관리기관이라는 특성과 관련된 사안이 있는데 특이한 점은 각종 서류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변경된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 허가사항 변경이므로 품질보증체제의 조직 변경은 변경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RI나 RG의 사용허가에서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는 허가기관에서 신고장비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만 사전신고이고 나머지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데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등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는 변경 후 2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점이 다릅니다.